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동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지적공부의 종류와 그 등록사항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장까지 했던 내용에 따라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했으면 거기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두 등록한 이후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은 토지 이동에 따른 다시 또 지적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등록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은 그 변경된 소유자를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또 지적 공부를 다시 또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제 4장 101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 절차, 즉 토지 이동 정리 절차와 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때 다시 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소유자 정리 절차를 다룹니다. 그럼 이때 소유자 정리는 일반적으로 등급을 보고 바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가 아니고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 절차. 자,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4장의 내용도요. 토지의 이동 및 그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 절차.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101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이동 또는 소유자 변경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자, 먼저 이걸 설명드리면은 지적 공부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3장까지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토지의 표시나 왼쪽에 토지의 표시나 이제 소유자가 토지 이동이나 소유자가 변경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만을 말하고요. 자, 이것이 이제 새로 정하거나 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고요. 토지의 표시가 그 이후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토지 이동 정리는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모든 공적 장부를 정리할 때는요, 결의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를 위한 결의서이기 때문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은 토지 이동 정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신청이 없으면 이제 직권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정리를 할 때는요, 실질적 심사주의에 따라서 모든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이동 조사를 하는 거죠. 정말로 토지 이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적 공부에는 정확한 내용이 등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경계나 면적,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측량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는 측량이 지적 측량이죠. 자, 측량을 통해서 지적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하고요. 자, 다만 오른쪽에서 이제 소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죠. 자, 소유자가 변경되면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하게 되는 거죠. 자, 소유자 정리는요.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 관련 소리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죠. 다만 신규 등록에 따른 정리를 할 때는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자를 등기 관련 소리에 따라서 정리할 수가 없고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신규 등록 시간에 뒤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나 소유자 정리를 하게 되면 지적 정리를 하게 되고요. 지적 정리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사항에 따른 지적 정리가 됐을 때는 등기부도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요. 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데 다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따로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지적 정리를 한 이후에는요. 등기 촉탁을 하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정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통지를. 그래서 통지를 할 때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먼저 해야 되고 등기 촉탁에 따른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등기 촉탁할 필요 없이 지적 정리한 때로부터 이제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지 절차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은 모든 이제 지적 정리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큰 어떤 흐름을 이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넘기시면요. 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를 보게 되는데 먼저 토지 이동의 개념이 나오죠. 자,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만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가를 입어보시면 따라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요. 않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뭐 토지 소유자의 변경,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또 토지 등급의 변경,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이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밑에 토지 이동이 구분해가지고 토지 이동은 다 조사를 합니다. 이동 조사를 하는데 어떤 것은 측량을 하고요. 어떤 것은 또 측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이제 측량 검사를 하지 않는 것에서요. 자,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을 해야 되지만 그럼 반대로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과 관련된 사항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목은 측량할 필요 없기 때문에 소재, 지번, 지목을 정리할 때는 측량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 보죠.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자,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었다. 자, 소재,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재만 바뀌었기 때문에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고요. 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지번 변경, 지번만 바뀌었기 때문에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고요. 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도 측량할 필요 없고요. 세 번째 보시면 바다로 된 토지의 전부의 등록 말소죠. 자, 전부가 등록 말소되면은 따로 측량할 필요 없죠. 그러나 일부만 바다가 되면 나머지 토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의 경계를 새로 정하고 면적을 다시 측량해야 되겠지만은 전부가 바다가 되는 경우에는 뭐 측량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측량할 필요 없죠. 그래서 왼쪽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바다로 된 토지의 일부를 등록 말소할 때는 측량을 해야 되지만은 전부를 등록 말소할 때는 측량할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오른쪽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합병이죠. 합병. 합병을 하게 되면은 경계나 면적, 좌표 이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병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요. 103페이지부터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그 모습에 따른 구체적인 이제 토지 이동 절차, 자, 개별적인 토지 이동에 따른 그 절차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잘 다뤘기 때문에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지 않았던 내용들,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등록의 개념이 있죠. 자, 신규 등록에 의 보시면 이건 용어 이정이니까 좀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이제 새로이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조성된 토지라는 것은 즉해서 오른쪽 보시면은 공유수면 등을 매립한 토지를 새로이 조성했다든지 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토지인데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고 있었던 토지죠. 그래서 뭐 무인도처럼 등록이 누락된 토지, 자, 이런 토지들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신규 등록의 이제 신청 절차죠. 우리 공시법은 지적법, 등기법 모두 그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잘 기억하셔야 되죠. 자, 신청인에서요. 자, 원래 토지 이동 정리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정리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신청인에서요.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 60일. 보통 우리가 신청 의무가 있으면 보통 60일이죠. 다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수만 90일이고요. 나머지는 다 60일이죠. 60일 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2번 보시면 공유수면을 매립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 시행자가 60일 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60일 기억하시면 되죠. 자, 신규 등록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첨부 서면이죠. 자, 우리가 뭔가를 국가기관에 신청할 때는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 서면들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첨부 서면과 관련해서요. 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토지의 표시도 등록하지만은 소유자도 등록을 한다는 거죠. 소유자도. 왜 소유자와 관련돼서요. 등기 관련 서류가 있으면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하게 되는데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등기 관련 서류가 없으니까 소유자도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도 이것도 어떻습니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조사해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그래서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내가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서면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은 소유권 증명서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자,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변.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을 정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는 이 준공검사를 받은 사람, 소유자한테 준공검사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는 그 준공검사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소유자라는 걸 또 증명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소유권 증명서로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3번은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의 토지,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남는 토지가 발생하면 그것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인데 국가 소유의 어떤 재산을,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고 싶으면은요, 국가의 어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 국가의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밑에다가 국토부 장관 나오면 안 되겠죠.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4번 보시면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소유의 사본. 그러니까 1, 2, 3에 나온 내용은 소유권 증명 서류의 하나의 예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1, 2, 3이 대표적인 예시고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근데 가로 보시면요. 자, 등기 관련 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다. 만약에 소유권 증명 서류, 등기 관련 서류가 들어가 버리면 틀린 말이 되겠죠. 등기부는 없잖아요. 신규 등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관련 서류가 첨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기 관련 서류가 나오면 틀린 표현이 되겠죠. 자, 밑에 참고해가지고 측량성과도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측량성과도를 제출하는 유일한 경우는요, 등록상 정정 하나입니다. 그래서 등록상 정정만 측량성과도를 제출하고 그 이외에 측량성과도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시면은 위에 우리가 첨부해야 될 서면을요, 지적소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제출할 필요 없이 그냥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그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 공유수면 매립을 했을 때 준공검사 확인증 4번이 되겠죠. 준공검사는 지적소관청이 해주기 때문에 그 원본을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요, 다 옳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다음 등록 절차입니다. 자, 방가를 1번 보시면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면적, 경계, 좌표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되겠죠. 실시하고 그 성과의 정확성 여부를 지적소관청이 검사한 후 발급한, 우리가 지적 측량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지적 측량을 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제출해서 먼저 검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발급받은 측량 성과도 및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나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
이 측량성과도를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니까 측량성과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신청서에다 면적을 쓰면 되는 것이지 측량성과도를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바탕으로 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이니까 이동 정리 결의서를 거쳐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하게 되겠죠. 자, 반가립은 토지 표시사항은 물론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죠. 등기 관련 서류가 없으니까요. 자, 3번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증빙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소유하니까 국으로 등록하게 되겠죠.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축척을 동일하게.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을 할 때 이제 지번도 새롭게 부여하게 될 텐데 면적 경계좌표는 측량을 통해서 정하게 되고요. 지번을 부여할 텐데 지번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지번 시간에 했으니까요. 지번 부여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룬 것이죠. 자, 효력 발생해서요.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번이나 지목 이런 건 어떻습니까?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등록 효력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에 발생합니다. 이것을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등록주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적어도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형식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형식주의.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적등록주의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적등록주의, 지적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등록되어 효력이 발생하지만 아직 등록되기 전에도 소유권은 이미 존재한 거죠.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소유권은 취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 소유자가 이제 신규 등록을 신청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이 되면은 토지의 표시 효력이 발생을 하지만은 아직 신규 등록이 되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미 취득한 상태죠. 그래서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요. 밑에 보시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소유자가 이제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토지의 표시의 효력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효력, 즉 신규 등록의 효력 발생 시기하고 소유권 취득일은 좀 다릅니다. 소유권은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원시 취득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반거래 3번은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요,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하여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신규 등록을 하고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직 신규 등록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등기부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를 뭐 변경해라 등과 같은 등기 촉탁, 즉 촉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이 거꾸로 하면 촉탁 등기니까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촉탁 등기, 즉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신규 등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등록 전환이죠. 자, 등록 전환이란 어떻습니까?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자, 우리의 그 지적 공부는요. 토지대장 지적도와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이제 이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원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기가 좀 불편하죠. 임야는 임야대장 따로 봐야 되고, 토지는 토지대장 따로 봐야 되니까요. 지적도 임야도를 따로 봐야 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를 이원화를 이제 시켜야 되겠죠. 이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여전히 이원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서 대표적인 것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지목 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되어야 될 토지로 이제 지목이 변경되면 그때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이제 등록만 전환이 되는 거죠.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그 등록되는 장부만 전환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등록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죠. 거꾸로 나오면 틀립니다.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옮겨 등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만 우리는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지 반대로 옮겨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등록전환 대상 토지예요. 자, 등록전환의 가장 일반적인 등록전환의 원이 되는 것은 지목 변경이죠. 지목.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지목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지목으로 변경이 되면 그때 등록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원칙에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에서 밑에 자,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자, 산지관리법 하나 좀 기억하세요. 산지관리법이라는 것은 이제 임야죠. 산지니까. 그러니까 임야가 어떻습니까? 뭐 밭으로 바뀌었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지관리법상 토지 형질 변경. 그래서 임야에서 지원으로 바뀌었다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산지관리법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 이것은 등록전환이구나. 이렇게 좀 하나 좀 기억하시면 돼요. 산지관리법 나면은 아, 등록전환이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제 토지 형질 변경. 자, 산지관리법에 따른 이제 소지의 형질 변경, 지목이 바뀌는 경우죠. 또는 지목이라는 것은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또 설정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라서는 건축물의 용도, 자,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다랄지.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로 처음에는 만들어졌다가 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또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에 대해서는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건축법도 기억하시고요. 산지관리법 하나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 건축법 이런 게 나오면요. 이것이 지목 변경하고 좀 혼동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요.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냥 등록 전환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요. 등록 전환만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 산지관리법상 토지 형질 변경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그것은 지목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목 변경 대상 토지냐, 지목 변경 신청 대상 토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지목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전환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니까 이런 말 나오면 아, 이거 지목 변경 대상 토지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등록 전환 대상 토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 지목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다고 하더라도 앞에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아, 이것은 지목 변경이 아니라 등록 전환이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요, 예외적으로 어떻습니까?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적도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산 해가지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입니다. 이쪽은 다 임야도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개간을 해가지고 다 밭을 만들었다는 거죠. 밭을 만드는데 요 한두 필지는 여전히 임야로 남아있어요. 그럼 이 한두 필지를 위해서 요 부분은 원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인데 한두 필지를 위해서 이걸 임야도를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지적도 임야도 따로따로 있으면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등록 전환하는 김에 이 토지도 그냥 임야인 채로 등록 전환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임야 그 상태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토지도 등록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인데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야인 채로 등록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관계 법령, 법규에 있어서요. 지목 변경을 못하도록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지금 형질 변경을 해버린 거죠. 법을 위반해서 불법 개간을 했다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상 형질 변경은 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지목은 임야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등록 전환을 이런 경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은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선 안으로 들어오는 토지들은요 전부 지적도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야인 채로요. 임야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선 안으로 이제 딱 정했어요. 근데 어떤 토지가요. 이건 임야인데 일부가 도시관리계획선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임야입니다. 이 부분도 임야잖아요. 임야인데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계획선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두 이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임야인 채로 이것은 지적도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 대부분의 토지 등록 전환,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세 가지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된다. 등록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이 대상 토지예요. 대상 토지. 그래서 산지관리법, 건축법,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이게 등록 전환은 원칙이지만 때로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등록 전환은 그 대상 토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등록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중요한 내용은요, 그 첨부 서면이죠. 소유권 증명 서류. 그 다음에 등기 축탁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소유자도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고. 등록 전환은 대상 토지가 중요합니다. 자, 신청 절차는요, 이건 신규 등록과 비슷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전환을 신청해야 된다. 자, 60일의 제한이 있고요. 첨부 서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지목이 변경됐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됐으면 증명하는 서류예요. 거기다가 그냥 증명하는 서류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첨부 서류는요, 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첨부한다. 그러면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규 등록만 그 첨부 서류에서 소유권 증명 서류라는 것을 독특하게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그냥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동그라미 2번은요, 그 증명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면 확인으로 제출을 가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도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임야도에 있다가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때는 다시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정하고 면적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측량 성과도는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의 이유예요. 그 측량은 측량을 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서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측량 성과도이기 때문에 다시 지적소관청에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은 등록상 정정, 이 경우에만 측량 성과도를 제출합니다. 자, 등록 절차는요, 이것은 방과후 1번에 있는 내용은 신규 등록과 동일합니다. 반드시 지적 측량을 실시하고요. 그래서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검사 후 발급받은 측량 성과도 및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 이동이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토지 표시상을 등록한다는 거죠. 방과후 2번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자, 소유자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등록하면 되겠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옮겨 등록하면 되고요. 자, 방과후 3번 보시면 등록 전환이 되면은, 자, 하나의 토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양쪽에 등록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게 되면은 임야대장, 임야도는 이제 말소를 하게 되겠죠. 자, 4번 보시면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요, 이미 등록된 인접토지와 이제 동일한 축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축적도 바뀌게 되겠죠. 임야도가 3000분의 1에서 지적도 1200분의 1로 들어오게 되면은 축척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축척이 바뀌게 되니까 이것은 그러면은 축척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관련돼서 우리의 축척 변경은요, 개념이 뭡니까? 지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척 변경만 축척 변경이에요. 그래서 지적도 내에서 여러 필지들에 대한 축척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 전환은 축척이 변경이 됩니다. 축척 변경을 수반은 하지만은요, 이것은 지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척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축척 변경이라고는 하지 않으면요, 축척 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축척 변경을 수반은 하지만은 우리가 축척 변경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따라서 축척 변경을 할 때 들어가야 되는 절차.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라는 거죠. 시도지사. 그러니까 지적도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필지의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되는데 등록 전환을 위해서는 따로 이건 축척 변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축척 변경 절차엔 시도지사의 승인이라든지 축척 변경위원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방가로 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양가로 5번 보시면 면적이 결정이에요. 자, 면적 결정은요. 자, 임야대장에 면적이 있다는 거죠. 임야대장에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 임야대장에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습니까? 등록 전환을 위해서요.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면서요. 지적도에서 어떻습니까?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겠죠.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을 하면서요. 등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대장 지적도에서 어떻습니까? 지적도에서 다시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 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등록 전환될 면적이 되겠죠. 전환될 면적이 되겠죠. 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은 어떻습니까?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건 임야도가 되겠죠. 임야도에서 측정한 면적이 임야대장에 지금 등록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하고 다시 지적도에서 측량한 등록 전환될 면적 다시 측정을 한 것이죠. 이 두 개의 면적 간에요. 면적에 불일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오차가. 다시 측정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때 오차가 어떻습니까? 허용범위 이내이거나 아니면 허용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겠죠.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허용범위 이내이건 허용범위를 초과했던 간에 상관없이요. 이것은 지적도에서 더 큰 축척에서 측정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내이건 초과하거나 상관없이 항상 어떤 면적을 등록합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대장의 면적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만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은요. 기존의 임야대장의 면적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임야도의 경계라든지 임야대장의 면적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경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요. 임야도의 경계나 면적이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경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권으로 정정할 필요 없고 여기서는 직권으로 이제 정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등록 전환될 것을 왜 임야도의 면적이라 어차피 등록 전환되고 등록 전환되면 이것도 말소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말소될 것을 왜 정정을 하느냐.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말소된다는 것이 지우개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긋습니다. 이렇게 말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정확하게 정정한 다음에 말소 표시를 해야 되지. 만약에 정정하지 않고 그냥 말소 표시를 해버리면은요. 요게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면적 결정 잘 기억하십시오. 등록 전환에 있어서는 그 대상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적, 이게 중요합니다. 면적 결정. 자, 밑에 보시면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된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입니다. 이내이건 초과건 상관없이요. 이때는 면적은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등록 전환될 면적에 만약에 임야대장의 면적, 그래 버리면 틀린 말이 됩니다. 임야대장의 면적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임야대장의 면적이 아니라 등록 전환된 면적이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만약 그런데 이때 등록 전환된 면적으로 결정을 함에 있어서요. 만약에 허용 범위를 초과합니다. 오차가. 그럴 때는 이때는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되 다만 기존의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지적수관체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 직권 정정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직권 정정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등록 전환될 면적 여기다가 체크하시고요.
등록 전환비를 면적으로 결정을 하되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직권으로 정정한다.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면적 결정이죠. 자, 그리고 이제 분할과 합병이 있죠. 분할과 합병. 자, 분할은 뭐 간단하죠. 개념은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걸 말한다. 자, 분할 신청의 대상 토지에서요. 분할 신청은 자, 1, 2, 3번하고 4번을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은 자, 1번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분할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소유자 자유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랄지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야.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이제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매나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요. 그냥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분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3번 보시면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에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분할을 해서 개발할 것인지 분할하지 않고 개발할 것인지 이것이 뭐 마음대로 해라 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분할 신청이 자유라는 거죠. 그럼 4번을 기억하셔야 되죠. 4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죠. 한 필지가 여기가 과수원인데 전체가 과수원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주거용 건축물 있는 부분은요. D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과수원, 여기는 D가 되죠. 3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을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에서 자, 토지 소유자는요. 분할을 하려면은요. 분할을 하고 싶으면은 분할 신청을 해야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하고 싶으면 반드시 분할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분할 신청도 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분할시킬 수는 없으니까 분할을 하려면은 분할을 신청해야 돼요. 자, 그러나 토지에 분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분할을 신청해도 되고 1년 있다 분할을 신청해도 되고 뭐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는 분할 신청 의무 기간, 분할 신청의 기간이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위에 있는요 1, 2, 3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이 임의적 신청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1, 2, 3의 경우에는 위에 1, 2, 3의 경우에 분할 신청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1, 2, 3 이 세 가지는 임의적 신청이죠. 다음은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4에 해당하는 경우죠.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신청해야 된다. 자,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느냐? 사유 발생일로부터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이제 60일 이내에 이때는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의무적 분할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죠. 의무적 신청이죠. 자, 밑에 첨부 서면은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뭐 1번 보시면 만약에 분할할 때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증명서로서 허가서 가져야 되겠죠. 다만 2번 보시면 이런 것들을 뭐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특히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요. 이때는 분할도 신청해야 되지만 원래 과수원이 D로 바뀌기 때문에요. 지목 변경 신청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3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함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함께 제출하는 것이지 지목 변경 신청서나 뭐 지목 변경 신청서로 분할 신청서를 가름할 수도 없고요. 분할 신청서에서 지목 변경 신청서를 가름할 수도 없어요. 가름이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표현. 함께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함께 제출해야 되지 어떤 하나의 신청서가 다른 신청서를 가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가름이란 말이 이제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록 전환은 좀 달라요. 등록 전환 같은 경우는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요. 지목 변경 신청서와 등록 전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등록 전환 신청서만 제출하면 돼요. 여기 좀 다른 점입니다. 자, 분할도 측량을 해야 되겠죠. 한 필지가 두 필지로 나누기 때문에요. 경계 정하고 면적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측량을 하지만은 측량 성과도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오른쪽 등록 절차에서 반드시 이제 측량을 실시해야 된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신규 등록 주란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되고요. 반가리 2번은 소유자는 그대로 옮겨 등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면적 결정과 관련돼서요. 면적 결정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등록 전환의 면적 결정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등록 전환이 아닌 그 왼쪽 위에 있는 등록 전환 면적 결정은 중요하지만 분할에 있어서의 면적 결정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전체 토지가 이것이 500제곱미터 했다고 해보죠. 그래서 분할한 다음에 면적을 측정합니다. 다시 이제 경계를 정하 측정을 해야 되겠죠. 측정을 했더니 여기가 10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100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면 이건 100제곱미터니까 그러면 과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00제곱미터다. 이렇게 바로 적는 게 아닙니다. 필지마다 면적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측량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원래 500제곱미터 했다면요. 500제곱미터면 만약에 여기서 D를 측량했더니 100이다 라고 하니까 100제곱미터니까 이건 당연히 400이겠지라고 해서 그냥 400으로 적는 게 아니라는 거죠. 400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측량을 할 때는요.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합니다. 필지마다. 자, 그러면 이건 100이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요. 요걸 측량했는데 400제곱미터가 나올 수도 있지만요. 400제곱미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400제곱미터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400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400보다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하게 됩니다. 필지마다. 필지마다 측량을 하는 것이지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마다 측량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450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100이고 이게 450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450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측량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과거의 측량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할 때요. 하나만 측량을 한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빼버리면 이게 잘못되면 이것도 당연히 잘못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측량을 할 때는요.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요. 측량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더했더니요. 500을 초과해 버립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처음부터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두 개를 더했는데요. 이게 오차가 발생했는데 이게 오차가 되겠죠. 이 오차가요.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요. 이걸 그대로 등록하면서 이것을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근데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아주 작은 오차예요. 뭐 400.01 뭐 이렇게 나왔다든지. 그러면요. 다시 측량을 하다 보면 똑같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작은 어떤 차이가 있을 때는요. 이럴 경우에는요. 그냥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500을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적은 양이면요. 여기와 여기에 비율에 따라서 그냥 나누어 등록해가지고요. 일치를 시켜버려요. 500, 500으로 그러니까 맞춰버린다는 거죠. 자, 이거 보죠. 방가를 1번 보시면은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오차 효용 범위 이내입니다. 자, 이내이면은요, 그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요. 그 오차를요, 분할 후에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서 나누어 등록을 해버립니다. 많으면은 좀 줄이고요. 부족하면 좀 올려가지고요, 일치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분할 전후 면적이 일치하도록. 자, 분할 전후 면적이 일치하도록.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오차 효용 범위 이내면은요, 일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양쪽에 뭐 부족하면은 좀 올려서, 남으면은 좀 없애서요.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나 밑에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요. 초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면적이 잘못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을 합니다. 밑에다 정정 밑에다가 직권이라고 쓰시고요. 직권으로 정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가루 2번 보시면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요. 자, 여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입니다.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의 면적은요. 이거 좌표로 등록을 합니다. 좌표로. 좌표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뭐 수학적인 좌표, 수학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둘로 분할했어요. 둘로 분할해가지고 둘로 분할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좌표 값이 또 이제 정해지겠죠. 그럼 이 좌표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 요 전체 면적을 x라고 해보죠. 그러면 요 면적을 y라고 하고요. 요 면적을 z라고 합니다. z라고 해보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수학이에요. 좌표 값을 대입하기 때문에 x는 어떻습니까? 항상 y 플러스 z하고 동일하게 나와야 되겠죠. 이건 전자면적 측정기로 돌려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좌표 값을 대입하기 때문에 이건 틀려질 수가 없어요. 항상 일치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일치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요.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소수점 끝까지를 다 구해버리면요.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수 처리를 하는 거죠. 끝수 처리를 해가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이니까 0.1제곱미터까지 구하고요. 그 뒤에는 끝수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버리거나 올리든지 하게 됩니다. 버리거나 올려버림으로써 어떻습니까? 생기는 오차일 뿐인 거죠. 버리거나 올리든지 하다 보니까요. 오차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은요. 끝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일 뿐이에요. 아주 작은 오차인 거죠. 항상 일치를 해야 되는데 끝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이기 때문에 만약 오차가 생기면 이런 경우에도 끝수 처리를 해가지고요. 일치를 시켜버립니다. 끝수 처리는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 두 개를 더했는데요. 더했는데 이게 좀 더 커요. 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끝수를 주로 올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이럴 때는 끝수를 좀 버리면서요. 버리면서 일치를 시키고요. 만약 1 더했는데 이것보다 적습니다. 적다라는 거는요. 요걸 끝수를 주로 버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끝수를 올려가지고요. 일치를 시켜버립니다. 자, 보죠. 방가루 2번 보시면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이에요.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자,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은 증감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수학이니까 반드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증감이 없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1번 보시면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 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습니다. 많다라고 하면 이게 더 크다라는 거죠. 크면 어떻습니까? 끝수를 버려서요. 그래서 뒤에 있죠. 두 번째 줄 버려서 증감이 없도록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요. 만약 이 두 개가 요거보다 더 커버려요. 크다는 거죠. 이게 적은 경우죠. 이게 적은 경우죠. y 플러스 z가 x보다 더 이게 적다라는 거죠. 적으면 어떻습니까?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끝수를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끝수를요.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적은 경우에는 올려서 동그라미 일건처럼 많은 경우에는 버려서 그래서 증감이 없도록 합니다. 그건 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해하시는 거고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지역은 증감이 없도록 한다. 많으면 벌어서, 적으면 올려서 일치를 시킨다. 라는 겁니다. 밑에 분할과 관련해서 관련 판례를 하나 보죠.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요.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적 측량 지번 경계에 확정 절차가 없는 등기가고요. 측량도 하지 않고 경계가요.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공부에서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만 분할 등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적공부에서 먼저 분할이라고 분할을 통해서 확정이 된 이후에만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제목이죠. 지적법상, 지적법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거죠. 자,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즉 지적법상으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상으로만 분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지적법에는 한 필주로 되어 있는데 등기법에서만 두 필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러면 여기가 100번지면요. 여기가 등기법에서는 여기가 100번지, 100의 1번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적법에서는 100의 1번지가 없습니다. 그럼 100의 1번지는 없는 거예요. 100의 1번지는. 그러니까 이런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며 또 이 100의 1번지에 대해서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등기부 시효 취득을 할 수도 없습니다. 100의 1번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예요. 그래서 분필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등기부상으로만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 시효 취득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등기부 시효 취득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분할까지 했고요. 분할까지 했고 잠시 쉬었다가요. 나머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